지난 13일에 이어 15일 원주와 춘천 등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 눈이 녹기도 전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려 빙판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강원도가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 신청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또 중도개발공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김준우 전 춘천도시공사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고성에서 인제를 잇는 미시령 옛길 구간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려는 차량은 미시령 터널이나 진구령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춘천시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하는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2년 차를 맞은 지금까지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5일 강원 내륙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만 13일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 대설주의보입니다. 네, 눈은 15일 늦은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강원도 전 지역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매우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메마른 나뭇잎, 의자 위에 솜털같이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소양강을 따라 걷는 산책길도 눈길로 변했습니다. 눈 소식은 원주도 마찬가지. 집집마다 지붕이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15일 10시 기준 이곳 원주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13일 한 차례에 이어 이번 주 두 번째 대설주의보입니다. 이외에도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태백에도 15일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3cm에서 최대 10cm이며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1cm 내외입니다. 눈 소식과 함께 시민들은 빗자루를 들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잠시 한눈판 사이에 눈은 빙판길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 앞에는 눈을 좀 쓸었으면 좋겠어요. 얼지 않게. 안 쓸면 그냥 날씨가 추우니까 싹 얼어가지고 미끄러져 자빠져요. 기상청은 15일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눈은 점차 그치겠지만 17일 아침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되며 특히 18일과 19일 아침 기온은 강원 내륙과 산지 영하 18도에서 영하 13도 내외, 강원 동해안 영하 11도에서 영하 6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또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눈이 얼어 빙판길이 예상되니 보행자 안전 유의를 강조하는 한편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는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 있어 화재 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강원 중도개발공사 기업 회생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보증선 빚 2천억 원을 이미 갚았기 때문에 회생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건데요. 네, 그렇다면 도가 갚아준 빚 2천억 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도는 아직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 중도개발공사 기업 회생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지난 12일 보증 채무 2,050억 원을 이미 상환했고 중도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마련된 점을 철회 이유로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멀린사의 GJC 경영혁신 협의에 따라 자체적인 경영 정상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9월 레고랜드 기반 조성을 위해 만든 출자기업 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이후 중도개발공사가 세운 특수목적법인 I1 제1차가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했고 부도 처리되면서 강원도가 빚을 대신 갚는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업 회생 신청 철회 방침에 따라 중도개발공사의 경영 정상화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관심은 도가 갚아준 빚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강원도는 이날 중도개발공사에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강원도가 대신 갚은 빚 2,050억 원을 전액 상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50억 원을 확실히 되돌려받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2,050을 과연 다 받아낼 수 있느냐? 그거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다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건데 한편 중도개발공사는 이날 오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로 김준우 전 춘천도시공사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도는 중도개발공사와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2,05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고성에서 인재를 잇는 미시령 옛길 구간의 차량 운행이 통제됩니다. 고성군은 최근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 경찰과 협의해 15일부터 미시령 옛길 구간 차량 운행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차량은 미시령 터널이나 진부령을 이용해야 합니다. 고성군은 다만 매년 시행한 겨울철 해당 구간 통제는 다음 주쯤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강릉 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평균 10% 인상됩니다. 강릉시는 경영 적자가 누적된 데다 노후관 교체 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각각 평균 10%씩 인상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개정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와 올해 상하수도 요금을 10%씩 올렸고 내년 1월 마지막으로 요금을 인상합니다. 본격 한파 날씨에 매서운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눈까지 내리면서 빙판길 걱정이 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과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정에서는 창문과 외부 수도 배수관 등 단열과 보온 상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틀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만 막아도 실내 온도를 2에서 3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면 내복이나 가벼운 웃옷을 더 입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난방기구를 꺼내 사용할 때는 안전 인증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 장시간 사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후에는 전기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꼭 뽑아두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춘천시가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2025년까지 최대 120억 원을 투입하는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차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네, 춘천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 김효화 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단장님, 먼저 이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 춘천시가 2025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해서 춘천 원도심인 봄나들거리, 즉 중앙시장, 제일시장, 명동, 육림고개, 브라운 5번가, 지하도상가, 조운동, 요선동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년차 사업이 추진되었고요. 내년에 3차년도 사업이 진행됩니다. 네, 올해 사업 2년차. 그러면 그동안 진행한 사업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원도심 내 8개 상권을 통합하는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또 상점들이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 마케팅을 대신해드렸습니다. 춘천 원도심을 통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봄나들 거리라는 브랜드도 개발했고요. 우수 점포를 육성하기 위해서 약 50개 점포에 환경 개선과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했고 역사와 특징이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현직 작가들이 직접 취재를 해서 이야기 현판을 만들어서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원도심 내에서 작은 영화제와 축제, 이벤트를 계속 열어서 약 2만여 명이 방문하고 매출을 올리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또 상인들의 역량 강화와 심신 치유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예, 코로나와 경기 침체, 고물가 등으로 원도심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이번 사업에 대해서 상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어려움 속에서 춘천시가 그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인들을 지원하니까 원도심에 활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되었지만 핵심 점포로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점포를 선정해서 환경 개선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핵점포 사업이나 포장재 컨설팅 같은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또 심신 치유를 돕는 요리나 원예 치유, 필라테스 같은 그런 어떤 인문학적 프로그램에도 만족도가 되게 높으시고요. 벌써부터 내년 교육에 참여하신다고 신청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2025년까지 사업이 계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네, 지난해와 올해 봄나들거리 브랜드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는 8개 상권의 특색을 찾아내어서 특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즉, 상권별 특징을 드러내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그에 알맞는 상권별 축제를 열어서 매출 향상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납부된 건물이 많은 만큼 점포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봄나들거리.kr 이라는 쇼핑몰을 열어서 우리 춘천 시민들이 쇼핑몰에서 원도심 내 물건을 사서 장바구니채로 집으로 배달받는 체계를 갖추고 원도심 내 점포와 상권, 행사도 이 쇼핑몰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봄나들거리.kr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오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춘천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 김효화 단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천군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가 14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군인의 날 행사는 홍천에 주둔하는 군 장병과 가족들을 위해 열리는 행사로 군 장병과 지역 주민 1,9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행사에서는 민, 군, 관 화합에 기여한 지역 주민의 표창이 수여됐고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15일 오후 12시 40분쯤 철원군 잠곡 사거리 인근에서 제설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운전자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제설 차량에서 경유 300리터가 쏟아져 배수구로 유입됐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철원군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경찰서가 흥엄면과 귀례면 사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10km 구간을 제한속도 80km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상향 조정은 경계 지역인 충주시와 제한속도가 다르게 운영돼 발생된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원주경찰서는 이번 제한속도 상향 구간에 대해 중앙 분리 펜스, 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며 제한속도 80km로 과속 무인 단속 장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초 화채마을과 인제 원통리가 도시재생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속초시와 이양수 국회의원실은 15일 202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속초 화채마을과 인제 북면 원통리가 최종 선정돼 국비 45억 원과 105억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 설악산에서 강제 이주로 조성된 속초 화채마을은 설악동 배후마을로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거점 시설이 들어서고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생활 편의 시설이 확충됩니다. 또 인제군 북면 원통리는 병영 문화도시 원통리를 주제로 웰컴 프라자와 랜드마크 거리가 각각 조성됩니다. 춘천시 의회가 업무 중복 등의 이유로 춘천시청 청년청 예산 5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출범 3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의 업무와 일부 중복되고 특정 조직의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은 아무런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모든 청년 사업이 올스톱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예산안을 16일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지역 대중교통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춘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최근 춘천시민버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강현술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요. 준공영제는 시내버스가 갖고 있는 노선권 중 노선 개편이나 운영권 등을 지자체가 갖고 버스 운영업체는 일부 이윤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춘천시는 업체 측이 제안한 만큼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